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SNS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이상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게 될 내용은요, 어떤 우리 산업에 대한 변화, 그리고 SNS 마케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케팅, 인스타, 페이스북을 통한 마케팅 방법들이 다 세부적으로 마케팅 툴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식 산업의 대표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전반적인 산업의 변화가 같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960년대 같은 경우는 국내에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먹기 살기 위한 굉장히 생존이 위협이 되었던 시기여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런 산업의 변화,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지만, 점차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부흥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80년대 넘어오고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정말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도착하게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다양한 산업을 이 영역에서 발휘를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인터넷 혹은 IT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근데 SNS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제약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도 이런 SNS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다면 추후에 사업 영역을 확장하신다거나 기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예전의 산업은요,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그 유통보다는 오히려 정보 지배력이 훨씬 중요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냐, 그리고 어떻게 그 정보를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꼭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도 이 SNS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내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쉽게 편안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품으로 인해서, 특성으로 인해서 어떠한 마케팅 도구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들이 내가 과연 필요한 부분인지를 좀 알고 인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상공인 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은 본인의 그 가게 영역이나 아니면 사업의 아이템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SNS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런 마케팅 도구를 활용해서 판매하고 계신, 앞으로 판매할 상품들을 홍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NS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SNS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창에서 볼 수 있는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블로거 같은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했을 때 맨 위에, 상위에 노출되는 그런 사이트든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파워블로거라고 저희가 속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광안리 맛집 이것과 부산 광안리 맛집이라는 검색을 똑같은, 어떻게 보면 광안리 맛집이라는 똑같은 단어, 핵심 단어는 똑같지만 부산 광안리 맛집, 광안리 맛집이라는 검색 툴을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노출되는, 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거들이 많이 달리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말을 전달하는 이유는 어떤 광고를 블로그를 통해서 하는 업체들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물론 당연히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너지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건 맞지만, 이 광안리 맛집이나 부산 광안리 맛집 이런 거 세부적인 차이에 따라서 광고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과 핵심 단어를 연결해서 검색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큰 개념을 염색하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안리 맛집을 검색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훨씬 많고요. 부산 광안리 맛집이라는 좀 지역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 빈도수라든지 어떤 검색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블로그 마케팅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블로거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한 그런 스토리들을 자기의 블로그, 개인 일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소상공인 분들이 뭔가 판매하고 싶고 홍보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블로그에 일기처럼 매일매일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많이 못 하시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외부 업체들을 통해서 이런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블로그 같은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체험 블로그도 있고요. 그래 브랜드 블로그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블로그들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블로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정보들은 제가 추후에 설명드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혹은 유튜브나 다양한 다른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의 컨텐츠를 만듦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 효과를, 홍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키워드 검색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냐면 검색창에 무료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를 조회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광안리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넣으면 한 달에 내 핸드폰 혹은 PC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그 키워드를 검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과연 내가 어떤 핵심 단어를 어떤 것으로 설정을 했고 이 핵심 단어가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인지를 하고 광고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안리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핵심 키워드인데 부산 광안리 맛집은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건 똑같지만 이 부산 광안리 맛집 같은 건 키워드의 조회수는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그런 마케팅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릇된 마케팅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저하게 조회수가 떨어지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소상공인들과 접선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블로그 마케팅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파워링크라는 부분은요. 소상공인 분들이 홍보하고 싶은 것들을 어떤 검색창에 위에 직접 돈을 주고 그 검색 키워드가 검색될 마다 소장의 어떤 돈이 지출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 검색하는 그 검색창 회사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광고를 매달 기준을 잡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블로그 마케팅이나 이런 마케팅 정보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화면에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은 그냥 업체 하나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주소, 전화번호, 위치, 그리고 가장 간단한 가격.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 음식을 판매하는 똑같은 업체일 수 있겠지만 다양한 사진과 메뉴에 대한 가격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이 막 나와 있어요. 대표 메뉴가 뭐고. 이거는요, 바로 업체의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진 업로드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하실 수 있어요. 돈이 따로 들어가지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본인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검색창에 사진과 함께 다양한 정보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업체를 찾아가고 검색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정보만 나와 있는 주소만 나와 있는 이런 업체보다는 훨씬 매력을 느낀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강연을 들으시면 충분히 한 10분 정도, 10여 분 정도만 투자를 하신다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상점이라든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광고, 마케팅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배달 앱에 대해서 간단히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SNS 마케팅을 하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냐면 각각 꼭지가 갖고 있는 속성들, 특성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갖고 있고 어떤 물건을 판매할지, 내가 제품을 제공하는데 내 제품이 무엇이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홍보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모든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쓰시면 제일 좋겠지만 어떤 시간적인 제약도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단 먼저 가장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인데요. 인스타그램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지금 최근 젊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편하게 어떤 상품이나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컨텐츠가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사진을 기반으로 좋아요, 어떤 정말 간단한 단어 키워드 위주의 광고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많은 그런 업체들이 본인의 가게를 홍보하는 목적을 쓸 수 있는 계정은 하나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마케팅을 하시려면 외부의 소비자들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오셨을 때 뭐 아마 식당을 가시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해주면 무슨 서비스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자꾸 소비자들을 유입을 시켜서 광고를 할 수 있는 툴이 바로 인스타그램이고요. 대부분의 이런 인스타그램 홍보는 사진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페이스북은 사진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진 위에 어떤 컨텐츠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토리가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게 바로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사진만으로 충분히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인스타그램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히 SNS 마케팅을 하실 수 있지만 어떤 감성이나 스토리를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 컨텐츠가 조금 있는 이런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달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요새는 커피에서부터 정말 과일, 무슨 정말 많은 부분들을 배달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주문을 하고 전달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 배달앱 서비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확대될 상황에 지금 저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달앱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앱도 많은 상품들이 배달을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넣어서 기업들이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배달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케팅, 광고 홍보를 하고 싶으면 이 리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다른 외부 소비자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혹은 다른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 리뷰에 대한 별이라든지 리뷰 댓글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그 구매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배달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 리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좀 더 신경 쓰고 하시는 게 직접적인 소상공인들의 어떤 사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SNS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마케팅의 도구에 따라서 그 특성들이 다양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차 영역이 더 커질 거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SNS 마케팅을 활용하신다면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사업의 확장과 어떤 발전에 도움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이상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